저는 올해 초 결혼해서 남편과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할 신혼부부입니다. 남편과는 1살 차이인데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3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했어요. 1살 차이라서 그런지 결혼하고 난 지금까지도 때로는 애인처럼 어느 때는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남편은 학창시절 때부터 남중남고 그리고 대학도 여자라곤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공대까지 나오게 되었고 저를 만났을 때도 제대로 된 연애는 처음 해본다고 말할 정도로 완전 숙맥이었어요. 혹시나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 결혼 전에 남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은근슬쩍 물어봤더니 저희 남편은 물론이고 남편과 친한 친구들 모두가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는 여자랑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처음에는 여자 마음도 잘 모르고 저를 대하는 것도 서툴러 보였었는데 연애를 조금 길게 하면서 그런 남편도 조금씩 사람이 바뀌더니 센스는 조금 없어도 저한테만큼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3년의 연애 끝에 올해 초 결혼했고 남편과 제 사이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결혼식 올리자마자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는데 분명히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하면서 만날 때만 해도 시모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겠다면서 세상 착한 시어머니인 척을 하셨어요. 맨날 말도 예쁘게 해주시고 크건 작건 저를 위해 선물까지 보내주셔서 이런 시어머니라면 고부 갈등 따윈 없이 잘 살 수 있을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신혼여행 다녀오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본색을 드러내셨고 현재까지도 저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세요. 남편과 제가 결혼할 당시에 일부러 시댁 도움은 받지 않았어요. 신혼집도 전세대출 풀로 받아서 남편과 맞벌이하며 같이 갚아나갈 생각이었고 결혼비용과 혼수까지 전부 남편이랑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반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1억 2천 정도 있었고 제가 9천만 원 정도 갖고 있어서 친정부모님이 3천 보태주시는 덕분에 똑같이 1억 2천씩 들여서 모든 결혼 준비를 다 마칠 수 있었죠. 일부러 똑같이 5대5로 맞춰서 결혼하게 된 이유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나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남자건 여자건 한쪽에서 더 많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수록 결혼 생활하게 되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하더라고요. 특히 한쪽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간섭을 하시려고 하고 그것이 부부 사이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할 것 같았어요. 저희가 지금 사는 신혼집 전세를 구할 때도 은행에서 1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 돈도 당연히 남편이랑 제가 살면서 같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도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고 최소 둘은 낳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지만 일단 3년 정도 뒤로 미루고 열심히 돈 모아서 대출금 갚은 뒤에 아이를 낳을 계획이었어요. 부부가 같이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 서로의 힘든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만큼 집안일이나 다른 부분에서 상대방을 배려해주면서 남편과 제 사이에는 큰 마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항상 시댁이 문제였고 시어머니는 종종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살림은 잘하고 있는지 애는 대체 언제쯤 낳을 건지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저희 신혼집은 서울 강북 외곽에 있었고 시부모님은 성남 그리고 저희 친정집은 춘천에 있었습니다. 평소 저희 집에서 시댁을 한번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렸지만 친정 가는 것도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지도상으로 거리는 시댁이 훨씬 가까워도 요즘 춘천 가는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기 때문에 막히지도 않고 가는 길이 쾌적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댁과 친정 가는 길이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서 하루에 시댁 내려갔다가 친정까지 들리기에는 조금 무리였죠. 주말에 길이 막히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특히나 명절에는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올해 3월에 결혼했기 때문에 지난 추석이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고 아무리 어머님이 저한테 잔소리를 하긴 했어도 설마 옛날처럼 시집살이를 시키실까 싶은 생각으로 시댁에 방문했어요. 하지만 정말 시댁에 있었던 이틀 동안 저는 주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온 집안 식구들과 친척들의 밥상과 술상, 뒷정리까지 맡아서 해야 했고 보다 못한 남편이 제 일을 도와주러 주방에 들어왔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이 남자는 주방일 하는 거 아니라면서 쫓아내고 얼씬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시댁에서 제가 차린 밥상과 술상이 몇 번이나 되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일 자체도 힘들었지만 제가 가장 싫었던 건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일을 하면서 피할 수도 없이 하루 종일 들어야만 했던 잔소리였죠. 왜 이렇게 일 못하냐고, 너희 집에서는 명절 준비 안 해봤냐고 하는 잔소리는 그냥 듣고 흘릴 정도였는데, 어머님이 저희 결혼할 때 예단 생략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저한테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똑같이 5대5 반반 결혼하면서 쓸데없이 돈 들어가는 건 거의 다 줄여버리고, 예물도 다이아 없이 결혼 반지만 하나씩 주고받을 정도라서 예단 같은 건 아예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어요. 남편이 그 당시에 시부모한테 이야기 잘했다고 안 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얘기하길래 저도 시부모님의 동의를 다 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때 있었던 일을 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았죠. 계속 저를 원망하고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처음에는 그냥 저희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죄송하다 얘기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뭐라고 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예단인지 뭔지 해달라고 똑바로 말이나 하던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한두 번 얘기하고 넘어가시면 모를까 하루 종일 궁시렁대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좋으면 그만이라지만 집안 대 집안으로 하는 결혼인데 어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러면 안 됐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기본은 했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저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소리를 하길래 짜증이 확 나서 거실에 있는 남편을 소리 질러서 불러왔어요. 여보, 당신이 그때 우리 예단 안 하기로 결정한 거 어머님한테 이야기하고 허락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자기 아들까지 앞에 불러다가 사실 확인을 시켰더니 시모는 갑자기 태도가 싹 돌변해서 아니, 너는 내가 농담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니? 내가 언제 그런 것 때문엔 너한테 뭐라고 한 적도 없잖아. 라고 하시면서 또다시 남편 앞에서는 좋은 시어머니인 척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진짜 이런 형편없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앞으로 펼쳐질 제 결혼 생활이 결코 쉽지 않겠구나 싶은 순간이었네요. 너무 짜증나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차례만 다 지내고 식구들 점심까지만 챙겨 먹이고 나면 우리 친정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고 버텼어요. 허리도 못 펴고 밤늦게까지 음식 준비를 하다가 눕자마자 코를 골며 잠들었고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차례상을 차리면서도 너무 피곤해서 빨리 친정 가서 쉬고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꾸 일을 한 가지씩 시킨다거나 차례가 다 끝났는데도 남편을 밖으로 심부름을 보낸다거나 하면서 노골적으로 친정에 갈 타이밍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명절이고 차가 많이 막히는데 성남에서 춘천까지 가려면 적어도 3시간은 걸릴 것 같아서 속이 바짝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죠. 원래는 차례 끝나자마자 대충 정리해놓고 친정으로 바로 넘어갈 계획이었지만 점심까지 시댁에서 먹고 어머님이랑 몇 가지 일을 더 하다 보니 오후 4시가 다 되어서 시댁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미 도로는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차들로 꽉 막혀 있었고 그나마 춘천 양양 고속도로 타고 나니 막힌 게 조금 풀리면서 3시간 만에 친정에 도착할 수 있었죠. 친정에 가는 내내 정말 시모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 아빠가 오전부터 제가 오기만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너무 늦게 출발해서 미안하다고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미 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남편까지 원망스러웠어요. 그래도 평소에는 저한테 잘하는 남편이라서 무턱대고 화를 내고 부부싸움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천천히 붙들고 이야기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남편도 제 입장 이해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댁에 앉아있을 때는 정말 화가 나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친정에 와서 부모님 얼굴을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제 화도 사르르 풀려버렸죠. 제 아무리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주고 짜증나게 하더라도 1년에 고작 몇 번 얼굴 볼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겠다 싶었죠. 나중에 추석 명절 연휴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이 문제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야기했고 남편은 엄마랑 마주치는 게 정 불편하다 싶으면 앞으로 최대한 마주치는 일 없게 해주겠다 하더군요.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담 쌓고 얼굴마저 안 보는 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한테 직접 오는 연락도 거의 없어졌고 종종 잔소리 하시던 것도 뚝 끊기더라고요. 뭔가 제게 전달할 내용이 있어도 제가 아니라 남편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전보다 훨씬 편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크게 걱정할 일 없고 이렇게 남편 앞세워서 해결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한 통 직접 오더라고요. 너 바쁘냐? 다음 주 주말에 집에서 김장하니까 너도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 일찍 내려와라. 솔직히 김치는 저 혼자 자취할 때부터 마트에서 사다가 먹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김장 안 한 지 10년도 넘었고 보통 홈쇼핑이나 마트에서 김치를 사다가 먹었습니다. 요즘은 배춧값도 그렇고 고춧가루나 다른 재료들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 집안 사람들처럼 김치를 많이 먹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서 먹는 게 낫겠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김장하러 오라는 말을 듣고 요즘도 온 식구 불러다가 김장하는 집이 남아있나 싶어서 남편에게 원래 당신 집안에서는 김장을 크게 했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조차도 언제 마지막으로 김장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매년 하던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니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보나마나 시어머니가 나를 불러다가 일 시키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김장을 하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전화까지 받았으니 뭔가 핑계를 대고 안 갈 수도 없어서 저 혼자 스트레스 받고 가기 싫어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번 추석처럼 아무 준비 없이 갔다가는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고 올 것 같아서 나도 이번엔 챙길 건 제대로 챙겨야겠다 싶었죠. 어머님은 됐다고 거절했지만 일단 저희 몫의 김장 비용 20만 원을 어머님 통장으로 보내드렸고 커다란 김치통도 2개를 준비해서 같이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차피 일하는 김에 밥도 맛있게 제대로 먹어야겠다 싶어서 내려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보쌈용 고기까지 넉넉하게 사서 들고 갔습니다. 시댁 도착하자마자 어머님한테 수육고기부터 냄비에 올려달라고 했죠. 어차피 내 몸 고생해가면서 주말에 일을 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제 일당 챙겨주실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우리 몫의 김치나 잘 챙겨서 와야겠다 싶은 마음이었어요. 시댁에 도착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완전 시장 바닥이 따로 없더라고요. 거실 한가운데에 커다란 김장 매트가 깔려 있었고 식구라고는 저희 집 2사람과 어머님 아버님 2분뿐인데 절인 배추만 40포기에 파김치용 쪽파, 깍두기용 커다란 김장무 그리고 알타리 달랑무까지 알차게 준비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청난 양을 보며 살짝 머리가 어지러워지긴 했지만 어차피 하게 된 거 제대로 한번 하고 저희 1년치 김치 걱정도 안 할 수 있게 제대로 챙겨갈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하는 김장을 어깨너머로 구경만 해봤었지 실제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썰고 다지고 있었는데 무거운 물건 들고 힘써야 하는 일에는 항상 남편을 불러다가 다 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저 들으라는 식으로 김장은 원래 여자들이 하는 일인데 자꾸 주방에 남자가 들락거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저대로 어차피 여긴 주방도 아니고 거실이라 상관없어요. 남편이 김치 좋아해서 저보다 많이 먹는데 더 먹는 사람이 힘 좀 써야죠. 라고 받아쳤더니 어머님도 아무 말 못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일만 하시더라고요. 지난 추석 때 있었던 일 때문인지 남편도 처음부터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할 일은 대충 알아서 도와주었습니다. 오전에 시작한 김장인데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어서야 어느 정도 끝이 보였고 점심도 거르고 일을 했기 때문에 빨리 일 마무리하고 수육 먹을 생각뿐이었어요. 힘을 썼더니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져서 나중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가져온 김치통에 배추김치부터 먼저 챙겼고 시댁에 있던 락앤락통을 빌려서 파김치랑 남편 좋아하는 알타리 김치도 좀 담았어요. 알차게 저희 걸 먼저 챙겨놓고 나서 이제 수육에 소주 한잔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시댁 초인종이 울리더니 처음 보는 아주머니들이 5~6명 우르르 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 김장한다더니 며느리랑 아들까지 다 와 있네. 요즘 시댁 김장 도와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진짜 착한 며느리네. 갑자기 집이 시끌시끌해졌고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방에서 비닐팩을 꺼내와서 김치를 한 포기씩 담아 아주머니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아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머님 친구분들인 것 같았는데 그중에 한 분께서
수육도 했나 봐? 그래, 김장에는 수육을 같이 먹어야 제맛이지. 냄새가 진짜 끝내주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나서더니 수육도 좀 싸가라면서 냄비에 있는 고기를 꺼내 봉투에 한 덩어리씩 담아서 나눠주셨죠. 그분들 5분이 가져간 김치가 10포기는 되었고 정신 차려보니까 냄비 안에 고기도 거의 남아있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4사람 먹을 분량을 훨씬 넘게 사서 가져왔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고기 2덩어리를 제외하곤 전부 다른 아줌마한테 공짜로 나눠주셨어요. 그때부터 이미 빈정상하고 속상했지만 겉으론 티는 내지 않고 그래도 몇 점 대충 먹고 소주 한 잔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나머지 정리를 모두 마쳤어요. 바닥에 김장 매트는 집안에서 씻기 힘들어서 시댁 베란다에 앉아서 깔끔하게 씻고 뒷정리까지 마치고 들어왔더니 식탁에 아버님이 혼자 앉아서 수육에 쌈을 싸서 크게 한 입 드시고 있더라고요. 김장하는 하루 종일 안방에서 코빼기도 안 보이던 시아버님이 김장 끝나자마자 나오셔서 먼저 드시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몇 점 안 남은 고기를 보면서 마음이 급해졌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먹을 건 알아서 남겨놓으셨겠지 생각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뒷정리를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등 뒤에서 어머님도 쌈을 싸서 한 입 드시고 배추에 커다랗게 쌈을 싸서 저희 남편 입에도 넣어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하고 새 식구가 알아서 먹고 있길래 빨리 설거지 끝내고 나도 합류해야겠다 생각했지만 다 끝나고 돌아섰을 때는 이미 접시 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제가 식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먹는 거에 걸신이 들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제 몫으로 고기 3점 정도만 남아있었어도 이 정도로 화가 나진 않았을 겁니다. 하루 종일 일 시킨 며느리 몫을 단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먹어버린 그 행동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이 다 끝났냐고 고기 새로 썰어주겠다고 냄비로 걸어가더니 한 점도 없이 비어있는 냄비를 보고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하나도 없지? 아침에 마트에서 고기 엄청 많이 사지 않았나? 고기 다시 사와서 해줄까? 남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시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길로 제 옷이랑 가방 챙겨들고 집에 가야겠다고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 자기도 같이 가자며 따라 나오려고 하길래 당신은 그냥 여기에서 천천히 있다가 나중에 오라고 했죠. 어머님, 저는 이 집안 식구도 아닌가 봐요. 제가 오늘 일한 만큼 김치는 가져갈게요. 라고 하며 김치 한 통 들고 나가려는데 어머님이 그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 모습 보고만 있다가 지금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시댁에서 성질 내는 거냐면서 저보고 버릇 없다고 소리를 빽 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대충 고기 없으면 있는 대로 해서 밥 먹으면 되는 거지. 너희 엄마도 그때 보니 성질이 보통 아니던데. 네 성질이 엄마 성질을 쏙 빼닮았구나. 안 그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는데 어머님 입에서 친정엄마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제가 완전 눈이 뒤집힐 지경이 되더라고요. 화가 너무 나서 제 손에 들려있던 김치통 중에 작은 락앤락통을 시댁 방바닥으로 집어던졌고 통이 깨지면서 파김치가 튀어나가고 양념이 바닥이며 벽이며 범벅이 되어버렸죠. 니네 식구만 입이냐? 하루 종일 일 시켜놓고 왜 내 몫은 안 남겨놓는데? 왜 내가 가져온 고기를 마음대로 나눠주냐고. 기껏 만든 김치까지 다 나눠줄 거라면 뭐하러 나 불러다가 일 시켰냐고. 처참해진 시댁 집구석과 뒷목 잡는 신용을 하던 시모를 두고 그 길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열받는 와중에도 배는 고파서 운전하고 집에 오는 길에 아까 맛도 못 본 수육 생각이 나서 집 앞에 보쌈집에서 포장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전화기는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육에 제가 만든 김장김치 꺼내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잠들어 버렸죠. 한밤중이 다 되어서 눈뜨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집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떠나고 나서 시부모님이 완전 뒤집어졌다면서 앞으로 최소 몇 달 정도는 서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안 볼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지 식모살이 하러 온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잘못된 것 같다고 따졌죠. 남편도 제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아까 진짜 냄비 안에 고기가 남아있는 줄 알았다며 저한테 다시 사과를 했고 이번 일은 여기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어머님은 제게 전화를 하셨고 문자로 욕까지 섞어가면서 고기 좀 못 먹었다고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갔냐며 따지셨지만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 만날 사람이고 제가 얼굴 보고 살 사람이라면 서로 의견도 나누고 대화를 하겠지만 제가 앞으로 남편이랑 이혼을 하면 했지 시모랑 잘 지낼 일은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어머님이 너무 옛날 생각 갖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시댁에 빚진 것도 하나도 없고 눈치 보며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먼저 좋은 마음으로 시키는 일을 군말 않고 해드리려 노력했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데 제가 며느리 역할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뒤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어머님도 더 이상 저를 찾지 않네요. 과정은 좀 지저분하고 유치하고 더럽지만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다가오는 설날에도 남편만 시댁 내려가고 저는 바로 친정에 내려가기로 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